안녕하십니까. 오늘 스마트 제조를 위한 엣지 컴퓨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딥러닝 솔루션 SCL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기술경영대학원 홍기록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 5가지와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제조 환경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딥러닝, 즉 DL 기반의 엣지 솔루션 도입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엣지 AI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품질을 검사하거나 설비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발생합니다. 제조 환경은 결코 정적이지 않고 제품 라인업 변경이나 설비 노후화 등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학습시켜서 고정된 딥러닝 모델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데이터의 불일치로 인해 성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 AI 모델이 꾸준히 적응하고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 유지 보수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모델 유지 보수 방식에는 몇 가지 명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컨셉 드리프트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의 분포가 변해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둘째, 파국적 망각, 캐타스트리컬 포게팅 현상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불량 데이터나 새로운 제품 데이터를 모델에 추가로 학습시킬 때 모델이 기존에 학습했던 지식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 이전에 잘하던 것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셋째, 자원 제한 문제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수많은 엣지 디바이스들인 보통 컴퓨팅 파워나 메모리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결국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잦은 재학습은 클라우드 서버와의 통신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스마트 제조 환경의 엣지 AI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량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SCL, 즉 분할 기반 지속 학습, Split Based Continual Learning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SCL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국적 망각 문제를 해결해 모델 성능을 유지하는 지속학습, 컨티뉴얼 러닝과 엣지 디바이스의 계산 부담을 줄여주는 분할학습, 스플릿 러닝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환경까지 고려한 SCL 및 ESCL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둘째, 실제 라즈베리 파이나 노트북 같은 하드웨어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제안하는 방식의 성능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총 시간 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SCL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지속학습, Continual Learning, 줄여서 CL입니다. 앞서 문제점으로 언급했던 파국적 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이 CL입니다. CL은 이전에 학습했던 지식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는 머신러닝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CL을 구현하는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파라미터 고립 방식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때마다 모델의 일부를 얼려서 과거 지식을
보존하는 방식인데 저장 공간 요구량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리플레이 기반 방식은 과거의 데이터 샘플을 일부 저장해 두었다가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학습시키는 방식이지만 이는 과거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부담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접근법인 정규화 기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 없이 기존 모델의 중요한 파라미터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일종의 제약을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저장 공간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엣지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보시는 표는 스마트 제조 분야의 기존 딥러닝 솔루션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 항목, 바로 모델, 메인터넌스, CL, 그리고 EI입니다. 표를 보시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CL, 즉 지속학습을 적용했거나 또는 EI, 즉 엣지 인텔리전스를 적용한 연구들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47번부터 13번까지의 연구들은 모델을 업데이트, 즉 유지보수하고 지속학습도 적용했지만 엣지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실행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51번부터 39번까지 연구들은 엣지 환경을 고려했지만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측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엣지 환경에서 발생하는 파국적 만상과 자원 제약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모델 유지보수 관점에서 CL과 EI를 함께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솔루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며 표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보시듯 모델 유지 보수, CL, EI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SCL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인 분할학습, 즉 SL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L은 앞서 언급된 엣지 인텔리전스의 한 종류입니다. 엣지 인텔리전스는 말 그대로 자원이 제한된 엣지 디바이스에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할학습은 하나의 딥러닝 모델을 말 그대로 분할해서 여러 디바이스에 나눠 실행하는 협업 기술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모델의 앞부분 레이어들은 자원이 부족한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행되고 뒷부분의 복잡한 레이어들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서버나 다른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행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일 디바이스의 계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특히 원본 데이터를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중간 결과값만 보내주고 받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연구 동기가 나옵니다. 모델의 성능이 점차 저하되는 문제, 즉 CL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 해결책을 자원이 제한한 엣지에서 실시간으로 실행해야 하는 문제, 즉 SL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연구는 바로 이 두 기술을 융합해서 엣지에서의 모델 유지 보수라는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SCL이라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SCL은 이름 그대로 지속학습 CL과 분할학습 SL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한 접근 방식입니다. CL을 통해서는 파국적 망각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꾸준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SL을 통해서는 자원이 부족한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 CL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아래 그림은 SCL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CL 태스크가 발생하고 이때 SL은 엣지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상태를 프로파일링하는 최적의 지점에서 모델을 분할해 실행함으로써 최종의 업데이트된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래 표의 분류표를 통해서
본 연구의 접근법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 현재 데이터만을 가지고 엣지에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어프로치 4에 해당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제안하는 SCL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제조 현장을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모델링했습니다. 바로 센싱 계층과 엣지 계층입니다. 센싱 계층은 비전 센서와 같은 현장의 필드 디바이스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엣지 계층은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ECN, 엣지 컴퓨팅 노드와 산업용 PC나 노트북 같은 ES, 엣지 서버로 구성됩니다. 이 계층은 센싱 계층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실제 딥러닝 연산을 처리하는 데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CL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러닝 학습 작업, 즉 DTT는 크게 순전파와 역전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전파는 입력 데이터가 모델을 거쳐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역전파는 그 예측값의 오류, 즉 손실을 기반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총 학습 비용은 두 과정의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이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학습 에포크를 거쳐 순전파 비용과 역전파 비용을 더한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속학습 개념이 추가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속학습 작업, 즉 CLT의 비용은 일반 학습 비용에 추가적인 오버헤드 비용이 더해집니다. 이 오버헤드는 파국적 망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연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과거의 중요한 지식을 잊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 조치로 MAS, 메모리 어웨어 시냅시스라는 정규화 기반 기법을 채택했습니다. MAS는 모델의 각 파라미터가 과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래 손실 함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요도가 높은 파라미터는 새로운 학습 과정에서 최대한 변하지 않도록 제약을 가함으로써 과거 지식을 보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논문에서 풀어야 할 최종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최적화 목표는 분할학습 환경에서 지속학습을 실행하는 총비용, 즉 FCLTSL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분할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각 엣지 디바이스가 모델의 일부를 연산하는 데 걸리는 계산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분할된 모델 사이에서 중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걸리는 통신 비용입니다. 이 통신 비용은 당연히 네트워크 대역폭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논문의 해법이 바로 SCL입니다. SCL은 자원이 제한된 엣지에서 CLT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SL과 CL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SCL의 핵심은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첫째, 계산 모듈은 벤치마킹을 통해 각 엣지 디바이스가 모델의 각 레이어를 계산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미리 프로파일링해 둡니다. 둘째, 네트워크 모듈은 엣지 디바이스 간의 무선 네트워크 대역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SCL의 동작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두 모듈로부터 얻은 실시간 계산 성능 정보와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종합하여 앞서 정의했던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분할 지점을 매 순간 동쪽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현장, 특히 모바일 로봇과 같은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자주 끊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SCL을 확장한 ESCL, 즉 Extended SCL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ESCL의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전파나 역전파 과정에서 계산된 중간 결과를 다음 디바이스로 전송하기 전에 먼저 로컬의 데이터 에이전시에 잠시 저장합니다. 만약 이때 네트워크가 끊기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복구되었을 때 저장된 지점부터 작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단절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계산 오버헤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네트워크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문에서 제안한 SCL과 이 SCL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사례로 비전 기반의 제품 품질 검사를 설정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MV테크의 금속 너트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정상 제품과 긁힘, 휨 등 4가지 유형의 불량 제품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 학습 시나리오는 이 4가지 불량 유형을 서로 다른 순서로 학습시키는 여러 작업 시퀀스를 구성하여 실험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딥러닝 모델로는 알렉스넷 기반의 CNN 모델을 사용했으며 하드웨어는 오른쪽 사진처럼 라즈베리 파이와 노트북을 사용하여 실제 엣지 컴퓨팅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모델의 정확도입니다. 즉 새로운 불량 유형을 학습했을 때 과거에 학습했던 불량 유형을 계속해서 잘 판별하는지를 평가하여 파국적 망각 방지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교 대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로 모델을 덮었으며 재학습하는 파인 튜닝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논문에서 제안한 지속학습 방식인 SCL입니다. 결과는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 파인 튜닝은 태스크 2, 3, 4로 갈수록 현재 작업의 정확도가 높지만 이전 학습보다는 태스크 1, 2, 3에 대한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파국적 망각 현상입니다. 반면 SCL, 마스는 새로운 작업을 학습하면서도 이전 작업들에 대한 정확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아래 평균 분류 정확도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모든 태스크에 대한 전체 평균 정확도에서 SCL이 파인 튜닝을 크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유지 보수 비용, 즉 학습에 걸리는 총 시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위 그래프는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모델의 최적 분할 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파이3 랩톱 분홍색 막대입니다. 조합을 보시면 대역폭이 5Mbps로 매우 낮을 때는 통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모델의 4번째 레이어에서 분할하여 최대한 많은 계산을 로컬 파이3에서 계산 처리합니다. 반면 대역폭이 100Mbps로 넉넉할 때는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번째 레이어에서 분할하여 더 많은 계산을 성능이 좋은 노트북으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SCL이 네트워크와 장치 성능을 고려해 동적으로 분할 지점을 최적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총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논문에서 제안한 SCL이 모든 계산을 엣지에서 혼자 처리하는 ECN only 방식이나 분할 지점이 고정된 BSL 파란색입니다. 이 방식보다 항상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CL은 ECN only 대비 최대 48%, BSL 대비 최대 29%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가 불안전한 환경에서는 데이터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된 ESCL 보라색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네트워크 단절로 인한 재계산 오버헤드 때문에 BSL과 SCL 비용이 모두 증가했지만 ESCL은 중간 결과를 저장했다가 재개하는 기능 덕분에 가장 낮은 비용을 달성해 줍니다. SCL과 비교했을 때도 최대 36%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 환경에 가지는 적응성, 동적성, 그리고 실시간성이라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학습 CL과 분할학습 SL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인 SCL과 그 확장판인 ESCL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솔루션은 두 가지 핵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첫째, CL은 최신 데이터만으로도 파국적 망화 형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SL은 엣지 디바이스에 제한된 컴퓨팅 자원 내에서 이러한 모델 유지 보수 작업을 실시간에 가깝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하드웨어 기반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제한된 방식이 모델 정확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모델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총 시간 비용을 기존 방식들 대비 획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단일 비전 시스템을 가정한 품질 검사 시나리오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 시스템이 협력하는 대규모 제조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해 연합학습, 페더레이티드 러닝 기술과의 통합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둘째, 현재는 실행시간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까지 함께 고려하여 실시간성과 에너지 효율 사이의 최적 균형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